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기술주들의 반란에 있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네오클라우드와 동반으로 그동안 많이 억눌렸었구나라는 시장의 흐름들을 그러한 종목들이 반증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좀 흔들림이 감지된 종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장 중반의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동반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시진핑 주석과 만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증시의 주요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에 기술주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 주에 첫 거래일 그래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을 살릴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3대 지수입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퍼포먼스만을 보이고 있죠. 어제 5만 선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신고가를 경신해낸 이후에 오늘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강세를 빌드업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S&P 6,700포인트 선에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대의 플러스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과도한 AI 지출에 대한 우려감 속에 기술주들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이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 장중에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각각 3%, 1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들에 대한 경계 심리 역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일에는 비농업 부문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지난주 나왔던 지표들을 통해서 구인은 줄고 해고는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실업률 4.4%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13일 금요일에는 1월 CPI 물가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걸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 로직이 시험대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LPL 파이낸셜에서는 기술주, 특별히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는 S&P 500 7,000 도달이 어렵다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이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주 안에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베센트 장관이 케빈 워시 지명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발언을 내놨습니다. QT,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에 신속하게 나서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언급이었고요.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최대 1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시 지명자에 대한 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앞서서 공화당 상원 의원이자 이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인물이죠. 톰 틸리스는 파월 의장의 연준 레노베이션 관련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연준 인사에 대한 지명을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 워시 지명자의 청문회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투명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워시 지명자라는 인물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워시 지명자의 과거 모든 발언들을 대형 언어 모델 LMM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그래프가 올라가 있을 때에는 매파 발언이 나왔던 때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비둘기파 발언이 나왔던 때들입니다. 대체로 매파적인 색채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트럼프 일기 시절이었던 바로 이때 혹은 연준 의장 지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들에요. 급격하게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본인의 기조를 아주 유연하게 바꾸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잘 뒷받침해줄 만한 적임자로 평가가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워시 의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상, 전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장기 금리의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시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향도 잘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기술주들의 센티먼트를 살렸던 한 가지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전략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기술주 AI 랠리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의 매출 성장 전망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났던 기술주들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급락세는 일부 종목들에게는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고요. AI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면에서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한다는 시각,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까지 꼽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에 시장도 곧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기술주들,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강력하게 반등하는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오라클과 팔란티어가 9% 그리고 5%대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는 모습, 장중에 급등세가 정말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오라클 9월 이래 최대 1일 상승률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의 발언 역시도 주목을 받았는데 오픈 AI가 이미 최대 4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말까지는 최대 1,00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오라클이 오픈 AI를 위해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오라클의 주가는 9월에 고점 대비했을 때에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오늘의 반등은 반갑게 느껴지죠.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 종목 가운데 앱 러빈의 상승세 역시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라클과 함께 S&P 500 상승률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 기업이 될 텐데 지난달에 한 금융 매체가 앱러빈 그리고 주요 주주가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앱러빈이 불법 자금 세탁과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금융 매체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해당 보도는 부정확했다, 의혹을 철회했습니다. 앱러빈은 그간 이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던 바가 있는데요. 오늘 해소가 되면서 10%대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는 알파벳의 이슈가 있었죠. 100년 만기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100년 만기 채권은 굉장히 드물고 이례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 특히나 기술주 가운데에서는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올해 캐펙스를 작년에 2배, 1,80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죠. 이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행을 벗어 던지고 있는 알파벳 의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가운데에서 홀로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대규모 양산이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마이크론이 사실 3사 가운데 점유율이 가장 적잖아요. 하이닉스가 50-60%, 삼성전자가 20-30%, 마이크론은 한 15에서 25% 정도의 글로벌 HBM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가기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센 허스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연방규제당국의 조사에 따라서 위고비 알약, 복제
약제약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힘센허스는 18%대 급락한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4% 정도의 장중 급등세를 보였고요.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는 오늘 기업에 대한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1%대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주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월가 IB들의 코멘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DA 데이비슨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인데요. 소프트웨어 죽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대목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서비스가 대체될 수가 없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 용어는 요즘에 AI 업계 혹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 혹은 은어라고 합니다. 정확한 코드의 구조나 로직을 사람이 설계하지 않고 이런 바이브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달라라고 AI한테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용어가 생겨났다고 하고요. AI가 찍어낸 코드를 살짝 비꼬는 뉘앙스로도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AI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기업들의 서비스는 AI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테이크어웨이가 되겠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도 소프트웨어 종말론이 최근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부터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 전반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IGV ETF의 경우에는 3%대의 플러스를 장중에 나타냈습니다. 미국장 시황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와 AI 과잉 투자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의 조정장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이 잇따르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구체적인 추천 종목을 제시했고, IBC는 이번 약세장이 이미 끝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최근 기술주 매도세가 오히려 AI 매수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7배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2023년 AI 붐이 시작된 이후 하위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겁니다. 윌슨 전략가는 특히 시장이 AI를 실제로 도입해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팔로알토 네트워크 등을 지금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IBC 캐피털 역시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로리 칼바시나 전략팀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약세장이 이미 종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추가 조정이 오더라도 하락폭은 5에서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S&P 500 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기존과 같은 7,750포인트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는 이번 주 미 주식시장이 CTA, 추세 추종 알고리즘 펀드의 순매도 포지션으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구글은 본격적으로 AI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섰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우리 돈 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결정한 건데요. 발행 규모의 5배가 넘는 매수 주문이 몰렸고, 지출에 대한 우려로 장 초반 흔들렸던 주가도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7개 트렌치로 구성된 미국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6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행에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 138조 원이 넘는 투자자 수요가 몰렸는데요. 발행 예정 금액의 5배가 넘는 사자 주문이 쇄도한 겁니다. 이번 채권은 만기가 2년에서 최대 40년에 이르는 다양한 구조로 설계됐고, 일각에서는 100년 만기 채권 발행 가능성까지 검토될 정도로 구글의 신용도는 절대적입니다.
이는 알파벳이 장기로 빚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제약 조건이 거의 없는 저금리 자금을 미리 확보해 올해 최대 1,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설비 투자를 감당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한데요. 빅테크들의 과도한 AI 지출이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탓에 알파벳 주가는 장 초반 하락하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역대급 채권 흥행 성공 소식에 주가는 장 중반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시장의 버블론을 불러일으켰던 오픈 AI 챗 GPT의 성장세도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월간 성장률이 10%를 재돌파했고 주간 이용자 수는 8억 명에 육박했는데요. 우리 돈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유치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력이 입증되자 파트너사인 오라클의 주가에도 볕이 들었습니다. 최근 챗 GPT의 월간 성장률이 다시 10%를 넘어섰고 주간 활성 사용자 WAU도 8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장의 1등 공신은 코딩으로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에 맞서 추론 능력을 대폭 강화한 GPT 5.3 코덱스를 출시하자마자 코딩 도구 사용량이 한 주 만에 50%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는 역대급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픈 AI는 현재 기업 가치 최대 8,300억 달러를 목표로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 규모의 펀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대 500억 달러,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논의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픈 AI의 곳간이 든든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파트너사인 오라클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스는 오라클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픈 AI와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 이행 우려가 이번 대규모 자금 확보로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또 오픈 AI가 엔비디아나 아마존과 경쟁하기보다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면서 오라클을 비롯한 AI 인프라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평정한 일라이릴리가 이번에는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우리 돈 약 3조 3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바이오 기업 오르나 테라퓨틱스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환자의 몸을 일종의 치료제 공장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최대 24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통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비상장 바이오 기업인 오르나 테라퓨틱스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주목한 건 이 회사가 보유한 원형 RNA 기술인데요. 선형, 즉 실처럼 긴 한 줄 모양인 기존의 mRNA 백신이나 치료제의 형태를 RNA 양끝을 연결해 동그란 원형으로 만드는 기술로 끝이 없으니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서 훨씬 오래 버티며 지속적으로 치료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형 RNA를 활용한 인비보 카티 기술은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수억 원에 달했던 킴리아 같은 카티 치료제와 달리 지질 나노 입자에 이 원형 RNA를 담아 환자에게 주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라이릴리는 이 기술을 활용해 현재 임상 준비 단계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ORN-252 개발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복잡한 공정 없이 기성품처럼 쉽게 생산할 수 있어 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